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자, 코로나19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 정상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시험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정식 시험을 못 쳐서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대학 입시에 졸업 그 시험을 평가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A레벨 시험인데요.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부유한 집 그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경제적 여건이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AI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바로 대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겠죠. 뭐 아주 성적이 우수한 그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학의 학생들의 출신 학교에 대한 가중점을 높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S대, 뭐 스카이라고 있죠. 그 학교의 출신 고등학교는 가중치를 높게 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낮게 주는 거죠. 자, 그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됐냐면 높은 학교 점수를 준 그런 학교들 봤더니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사립학교에서는 부유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죠. 부유한 아들이 뭐 지원도 많이 받아서 뭐 공부도 점수도 높게 평가받았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라는 거죠. 이걸 봤더니 결과는 뭐냐? 바로 AI가 빈곤을 편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굉장히 비싸죠. 외국에서는 사립학교에는 또 뭐 등록금도 비싸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것은 AI가 바로 빈곤을 편향했다라는 겁니다. 즉 낙인 효과죠. 그런 곳에 가는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있고 하는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원 자료에 대해서 AI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의 그 판결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AI가 어떤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해서 판결하는 결과를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또 제도적 편향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자 승인 AI 프로그램으로 했더니 그 인종차별적인 결과를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거? AI 프로그램으로 비자를 승인하고 서류를 넣었을 때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인종에 따라서 뭐 흑인은 조금 그 AI 비자 승인율이 좀 낮게 평가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견됐다고 해요. 이 AI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고착화된 편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앞서 여러 사례도 봤고요. 지금 뭐 방금 전에도 사례를 봤는데, 자, 그러면 AI는 왜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크게 한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학습 데이터의 편향입니다.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은 데이터에 양에 대한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소수민족에 대한 데이터는 작다. 그러면 소수민족에 대한 그 결과는
정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는 편향도 있고요. 또 하나 인간의 개입입니다. 참 무섭죠. 인간이 어디에 개입돼 있냐? 인간 인공지능이 어디에 개입돼? 인간의 개입은 여러 군데 개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입이냐면 프로그래머가 또 인간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가지는 어떤 내재적인 편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개입은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에 이미 우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내놓은 정보들 있죠? 그거를 AI가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 나도 모르게 어떤 결과를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색에 따라서 성별을 구분합니다. 뭐 여성은 분홍, 남자는 파랑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알 수 있는 정보를 내놓은 걸 AI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편향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습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학습 데이터 편향은 데이터 편향, 학습 데이터 부족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은 인간이 가진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AI에게 학습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성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금방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그 풍요도를 하면 성별 봅시다. 남자, 여자 또는 인종에 따라서 흑인, 백인, 황인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그걸 그냥 그 순식간에 떠올려졌을 때 생각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적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편견입니다. 이런 것들이 AI의 학습 모델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편향이 있으면 이것이 모델 AI의 학습 데이터로 쓰여지고 그것이 재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부족이 있습니다. 특정 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표현되지 않으면 모델은 해당 그룹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데이터의 부족으로 그 의료진단 AI가 잘못되게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기준, 성별, 인종, 생체 정보 등의 편중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종에 따라서 백인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황인이나 흑인종에 대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특정 상황, 날씨나 도로환경, 보행자 등이 부족한 데이터로 학습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를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결과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물이 있고요. 자동차 핸들을 틀어야 돼요. 그럼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어. 어디로 틀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물이 있는 곳으로 핸들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본능을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AI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보행자에 대한 고려 없고 또는 뭐 날씨에 대한 도로 환경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AI는 다른 결과,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입니다. 알고리즘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의 설계 방식이나 작동 과정에 내재된 편향입니다. 그거는 콤파스에서 볼 수 있었어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었죠. 범죄 예측 알고리즘 콤파스에서는 알고리즘이 과거의 불공정한 수감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인종적 편견을 내재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많았었죠. 그쵸? 이런 그 이미지 생성형 AI는 특정 직업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인종이나 성별을 편향하게 그립니다. 앞서 보린 것처럼 가난한 아이를 치료하는 남성 의사 하면은 백인 남성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린데도 가난한 그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면 주로 여성도 많이 표현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자체에서 설계 방식에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AI가 또 인터넷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것이 알고리즘에 또 적용이 되는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그런 내재된 편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의 이미지 자르기 알고리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전부 다 AI가 접목이 되어서 자동으로 잘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에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치워줘. 또는 뭐 이렇게 뭐 예쁘지 않은 뭔가를 뭐 치워줘. 또는 뭐 뒤에 있는 의자를 삭제해줘 라고 하면 잘라냅니다. 그쵸? 그런데 이 트위터의 이미지 자르기 알고리즘으로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낳는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미지 자동 자르기 알고리즘이 흑인, 무슬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고 이미지를 잘라줘 했더 불필요한 부분을 사람을 없애줘 라고 했더니 이런 흑인이나 무슬림, 노인을 지워줬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알고리즘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설계 방식에서 비롯된 편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에요. 인간의 개입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요소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어떤 것이냐? 데이터 수집, 그다음 라벨링, 그 다음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인간 개발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생기는 편향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레이블링 보셨죠? 앞서서 흑인을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구글 포토가 흑인의 얼굴을 고릴라로 이렇게 이름을 레이블링을 붙였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 레이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편향성을 유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구글 이미지 검색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강아지를 하면 강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AI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었죠. 그런데 비지도학습일 경우에 어떤 모델을 먼저 많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해서 뭐 이것은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머그잔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 모자와 머그컵을 레이블링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AI가 그것을 학습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잘못된 레이블링이나 또는 스테레오타입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뭐 음성이나 영상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된 데이터는 모델이 해당 그룹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영향입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학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내놓아진 정보, 자료들을 학습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 그 모델을 개발하는 조직의 가치나 문화 등이 편향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AI 챗봇, 이루다나 심심이 등이 있어요. 이 AI 챗봇이 상호작용을 하는 편향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AI 챗봇, 이루다 사건 아시죠? 챗봇 이루다를 처음 출시를 해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이루다와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다 보니 그에 대해 답을 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잘못된 정보를 막 주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정당화하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것을 많은 채팅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입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챗봇 이루다가 그런 뭐 집단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인간이 가지는 그런 편견 정보가 AI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실험도 했습니다. LG에서 했는데, LG에서 그 AI, 두 개 AI, 똑같은 AI입니다. 그런데 그 AI에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AI에게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다음에 이 LG의 그 AI, 하나 또 AI에게는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 자료를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무작위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AI 챗봇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린이 프로를 학습을 시킨 AI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손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말도 바르고 예쁘게,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예쁜 말, 고운 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무작위 그런 영상을 학습한 AI 챗봇은 어떻게 하느냐? 소위 뭐 청소년들이 막 하는 말들 있죠. 뭐 말끝마다 뭔가를 붙이는 이런 그런 그 비열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투로 대화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AI도 보면 인간이 하는 혐오 발언, 그다음 욕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런 잘못된 습성, 행동, 그다음 편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개입입니다.